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tender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ten 했잖아요, 그죠? ten. 요거는 뒤에 er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tender. 발음이 약간 다르죠? er 때문에 tender. 앞에는 ten. 예. 자, love me tender 하는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고기가 연한. 그죠? 예. 그런데 이런 뜻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연한, 음식이 연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또 보면은 썰인, 따가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사진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오. 음식이 연하다, 부드럽다, 또는 상처 입기 쉬운, 예. 또는 다음에는 썰인, 따가운, 이게 갑자기 또 생긴단 말이에요. 아, 이게 어떻게 연결될까? 궁금하죠, 그죠? 예. 만일에 그걸 연결 못 시키면은 아무 느낌이 안 생겨요. 연결시키기 왜 연결시킨다? 예, 연결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느낌이 오거든요. 자, 따가운 거하고 쓰린 거하고 애정어린 거하고 연결이 됩니까? 이 겉으로 보면 이게 겉으로 나타난 표현들이라고 했습니다. 사전은 표현이에요. 껍데기예요. 예. 그 껍데기를 보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의미인 줄 알고 있거든요. 이 의미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아니다는 거예요. 껍데기다 이 말이에요. 표현이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자꾸 강조하죠. 이건 좀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공부를 해왔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것을 느껴서야 내가 알게 됐거든요. 예.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동사로 사용될 때는 물론 명사로도 사용되죠. 동사로 사용될 때 제출하다 또는 제안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입찰하다, 응찰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입찰과 응찰은 서로 다른 말이잖아요. 그죠? 입찰을 하면은 다른 사람이 상대편이 응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서로 반대 개념인데 한 단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영어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어떤 단어가 있었냐면은 spare 공부할 때 unsparing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unsparing sport 하면 뭡니까? 마음껏 도와주는 거죠. 그죠? 마음껏. 후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unsparing criticism 하면 뭐예요? 잔인한 비판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잔인하다는 말이에요. 같은 unsparing인데 표현은 달라지잖아요. 마치 반대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건 상황적인 것이죠. 그건 상황적인 것이에요. 임대와 임차는 다른 말이잖아요. 그죠? 영어는 그냥 같은 rent예요. 상황에 따라서 임대가 되기도 하고 또는 임차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건 상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도 상황적으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지 문장을 보면은 금방 해결됩니다.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문장을 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다시 이것들을 알맹이를 알면은 이것이 한 가족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족인 것이 확인되면은 이 단어가 한 개념으로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느낌이 생기는 거죠. 자, 한번 보도록 하죠. 1번을 보시면 I prefer tender meat. 이는 고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상황이 고기인 거예요. meat니까 고기이기 때문에 여기는 연한 고기 말이에요. 딱딱한 고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딱딱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 tender란 말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tend 있죠, 동사. 동사는 기울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기울다. 거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다는 것은 뭐예요? 만약에 딱딱하면 뭐예요? 잘 기울어지지 않죠? 만약 딱딱하다면 꼿꼿이 서 있을 거 아니에요. 딱딱한 거 경직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기울어진다는 건 뭐예요? 기울어진다는 것은 연하다, 부드럽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기본 의미를 보면은 tender, 우리가 하고 있는 tender는 잘 기울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기울어지다에서 왔기 때문에 이 말은 결국 뭐예요? 단단하지 않다는 것이죠. 부드럽다는 것이죠. 같은 말이에요. 표현만 자꾸 바뀌는 거예요. 사람마다 표현은 다를 거 아니에요. 요렇게 이해해도 좋고, 요렇게 이해해도 좋고, 요렇게 이해해도 좋은 거예요. 왜? 같은 말이니까 개념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 자, 그러면은, 이건 고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하다는 말은. 고기가 단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고기가 자꾸 이렇게 뭡니까? 희청희청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부드럽다는 것이죠. 예, 그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에서도 His cut was tender to the touch. 그의 베인 부분이, 이건 명사로 사용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명사로 사용된 거예요. 그의 베인 상처 부분이 손이 닿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딱딱하지 않는 거예요. tender, 부드러운 거예요.
손가락이 칼로 베어 있어요. 그럼 속살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럼 부드럽죠. 그럼 다음에 뭐예요? 아프잖아요. 그것을 썰이다고 한 거예요. 표현한 거예요. 부드러운 거예요. 딱딱하지 않은 거예요. 고기가 딱딱하지 않는 거하고 베인 부분이 아직 상처가 낫지 않아서 단단해지지 않고 여전히 부드러운 상태예요. 그거 똑같은 개념이라는 것이 다가와야 돼요. 다가오면은 영어를 이해한 것이에요. 왜? 요거는 껍데기라고 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예요. 원래 한 가족이다 이 말이에요. 남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집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집에 가면 뭐예요? 집사람에게는 남편이 되는 거예요. 자식한테는 뭐 아빠가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제가 이름이 바뀌잖아요. 표현이 바뀌는 거예요. 학생 앞에 서면 저는 선생이에요. 그죠? 다른 친구 옆에 가면 저는 친구예요. 똑같죠?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저희 이름이 바뀌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기본 개념이 이거는 고기가 왔으니까 연하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상처가 왔으니까 부드러워서 썰인 거예요. 상황에 따라 바뀐다는 거 이해되죠? 우리 그걸 하자는 거예요. 그거 하면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어렵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비유란 말이에요. 이게 비유예요. 메타포예요.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상냥한 뭐예요? His voice was tender. 그의 목소리가 상냥했다. 뭐예요? 목소리가 부드러운 거예요. 목소리가 딱딱하지 않다는 말이죠? 부드러운 거죠. 쉽게 이해되죠? 자, 이제 한번 보세요. 이건 또 제출하다. 동사로 나오잖아요. 그죠? 동사로 한번. 4번 문장을 한번 보시면은 He tendered his letter of resignation. resignation. 이 resign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resignation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sign에서 온 말이에요. sign. 이거는 다음에 제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뒤편에 실려 있습니다. 그때 다시 만나게 됩니다. 왜 이걸 다루느냐 하면은 resigned 하면 또 체념한 이런 뜻이 되거든요. 자, 여기서는 하여튼 사직서를 텐der했다, 제출하다 이 뜻이에요. 그럼 사직서를 누구에게 기울인 거예요? 회사 사장에게 기울인 거예요. 기울이다잖아요. 그죠? 기울이다니까 사장을 향해서 내 사직서를 기울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제출하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죠? 동사가 된 것은 뭡니까? 고립이라고 했죠? 문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동사라고 하는 것은 주어 다음에 사용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사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죠? 물론 영어가 모든 면에서 고립은 아니죠. 사실 좀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isolating language예요. 영어는 isolating, 아직 완전히 고립화가 안 됐어요. 고립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뜻이에요. 고립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인 언어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isolating, ing가 붙어 있어요. 그쪽으로 아직도 고립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뭐다? 100%는 아니지만은 많은 단어들이 고립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주어 다음에 나왔으니까 그냥 tender는 동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제출하다는 말이 이해되죠? 사장을 향해서 서류를 기울이는 거예요. 자, 다음에 임찰하다, 응찰하다. 이거 서류를 기울이는 거하고 달라 보이잖아요. 이거는 표현이기 때문에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냥 서류를 내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He tendered and won the contract. 이런 contract, 이런 단어가 있네요. 이건 계약서잖아요. 계약서예요. 뭐 건물을 짓는데 누가 입찰 공고를 냈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어떻게 한 거예요? 응찰을 한 거예요. 입찰 공고를 내면은 우리는 응찰하면 되는 거예요. 응찰을 하려면 뭐예요? 우리는 얼마에 하겠습니다 하고 견적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견적서를 제출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견적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앞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입찰 공고와 관련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특별한 전문 용어를 쓴 거예요. 입찰하다, 응찰하다를. 개념이 다른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저는 옛날에 고등학교 때 이런 걸 몰랐거든요. 이런 걸 몰라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는 알고 싶었는데 누구도 가르쳐 주질 않아요. 제가 그래서 사전만 가지고 제가 공부를 했어요. 사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자, 어쨌든 껍데기에 집착하지 말자는 겁니다. 알맹이를 제대로 보자 이겁니다. 자, 이제 총정리편은 제가 여기서는 개념편이기 때문에 예문을 하나씩만 들었잖아요. 여기는 이제 예문이 많아요. 예문이 충분히 있으니까 쭉 한번 봐주시고 예문이 좀
충분하게 되놨죠. 제출하다. 전부 다 껍데기예요. 앞에 개념만 파가면 금방금방 할 수 있습니다. 개념이 문제예요. 이것도 뭐예요? tender-hearted. 이건 heart. heart는 이기잖아요. 느낌이잖아요. heart는 느낌을 가지는 곳이고 head, 이거는 mind를 말하는 거예요. mind라는 것은 뭐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는 생각하는 곳이고 이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어떻다? 부드럽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 마음씨 고운, 인정이 많은 등등으로 막 수없이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오늘은 tender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tender는 tender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기본 개념은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용되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예문을 통해서 몇 번씩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